자, 챕터 9에 파트 9 라우터. 이거 뭐 제목이 그 속으로 전진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제목이. 그래서 이 챕터에서 배울 내용은 액세스 리스트 하고요. 물론 이제 액세스 리스트는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가 있고,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가 있고, 익스텐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세스 리스트에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그 주소를 갖는 패킷만 통과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패킷은 그렇지 않은 패킷, 즉 액세스 리스트에 들어와 있지 않은 패킷은 그냥 버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라우터에서 액세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소스에서 나온 그러한 패킷들만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패킷들은 그냥 버린다. 그래서 어떤 리스트가 있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액세스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그 라우터의 어떤 장애를 대비한 HSRP 프로토콜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IP 주소 변환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세스 리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의 경우에는 소스 어드레스만 살펴봅니다. 그 소스 어드레스가 액세스 리스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에 일단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고, 그것이 디나이인지 아니면 퍼밋인지, 그러니까 통과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막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살펴보는 것 자체가 소스 어드레스라는 거죠. 소스 IP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라우터에 이제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소스의 IP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지의 IP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도 확인합니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프로토콜이 뭔지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Extended Access Lis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인바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럼 인바운드의 반대는 당연히 아웃바운드겠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항상 라우터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액세스 리스트가 있는 게 라우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가 있는 게 라우터니까 라우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쪽의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거고, 인바운드라고 하는 거고, 나가는 쪽의 인터페이스를 아웃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인바운드고 나가는 쪽이 아웃바운드죠.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에 그 액세스 리스트를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인바운드 인터페이스 쪽에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아웃바운드 쪽에 인터페이스에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제는 이제 인바운드 쪽에 액세스 리스트를 설정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탠다드 인바운드 액세스 리스트가 어떻게 워킹하는지 보면은, 일단 패키지 들어오면 지금 여기서 패키지 들어온 거죠. 인바운드 쪽에서 이렇게 패키지 들어오면 라우터의 액세스 리스트를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게 출발지 주소랑 일치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살핍니다. 그러니까 소스 어드레스만 살핀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스의 그러니까 IP 어드레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소스 어드레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소스의 IP 어드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치하면은 당연히 이제 액세스 리스트에 있는 거니까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을 해서 이게 디나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퍼밋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에서 어떤 소스 어드레스에서 온 것, 즉 출발지가 어떤 패킷이면 이거를 막아라, 아니면 이걸 통과시켜라 라고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소스 어드레스를 갖는 패킷은 뭐 막아라 아니면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퍼밋이면은 예를 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route to interface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 outbound의 그 인터페이스 쪽으로 전달을 하는 거겠고, 만약에 이게 denied다 액세스 리스트에 있는데 이거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ICMP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터넷 C는 왠지 컨트롤, 그쵸? 그리고 M은 메시지겠죠 뭐. 근데 이제 메시지 해가지고 이상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P는 뭐 항상 그렇듯이 프로토콜이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ICMP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디나이가 됐다는 얘기는 그 패킷이 이제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스 호스트 입장에서는 내가 패킷을 보냈는데 내 패킷이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 ICMP 메시지를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께 뭐 디나이 됐다, 니께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host unreachable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게 되죠. 그러니까 host unreachable, 니 패킷이 전달되지 않았다, 네가 원하는 호스트에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ICMP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는 이 출발지 주소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그 액세스 리스트, 그 다음 next line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액세스 리스트를 보고 이 패킷을 퍼밋 할 건지, 그러니까 전달할 건지 아니면 디나이 할 건지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똑같이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인데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에 설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워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쪽이 in이고 이쪽이 out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거는 out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in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고, 보면은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아웃바운드 액세스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한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를 제가 뭐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먼저 route to interface라고 해가지고 그 아웃바운드 쪽으로 이미 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바운드 쪽에 이제 설정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웃바운드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리스트를 살피는 것이고, 보면은 이미 그 여기서는 지금 아웃바운드 액세스 리스트를 사용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때요? 퍼밋인 경우에는 그대로 전달하면 땡이죠. 그래서 이 좀 전 그 인바운드의 액세스 리스트를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퍼밋이면은 route to interface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패킷을 전달하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웃바운드 액세스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니까. 보시다시피 그리고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만 봐요? 소스 어드레스만 본다. 그러니까 출발지 주소만 보고,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ICMP 메시지, 그래서 뭐 host unreachable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도달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ICMP 메시지를 그러니까 출발지 호스트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라우터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라우터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를 인바운드라고 하고 나가는 쪽을 아웃바운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게 와일드 카드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 마스크. 이거는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는 뭔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하고 어떤 호스트의 IP 어드레스하고 우리가 엔드 게이트, 그러니까 엔드를 오퍼레이션 하면은, 그러니까 비트와이즈 엔드 오퍼레이션 하면은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건데, 나타낼 때 그 방식이 그러니까 0을 1로 표현하고 1을 0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가 255.0.0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서브넷을 만약에,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를 와일드 카드 마스크로 바꾼다면은
이러한 서브넷 마스킹을 와일드카드 마스킹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0을 1로 1을 0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0.0.25.25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굳이 다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브넷 마스킹이 255.255.255.255.25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0.0.0.3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52가 지금 바이너리로 쓰면은 11111100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1을 0으로 바꾸면은 0000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0011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그럼 와일드카드 마스크라는 걸 왜 쓰냐? 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쓰냐면은 OSPF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액세스 리스트에서 네트워크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킹으로 나타내면 편한데 얘네들이 가끔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나 OSPF 프로토콜에서 그 네트워크를 나타낼 때 서브넷 마스킹을 쓰지 않고 와일드카드 마스킹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지금 액세스 리스트 세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할 때 전혀 반대로 적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마스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접근 제어를 하는데 A에 대한 이 A PC에 대해서 한번 액세스 리스트를 잡아가지고 접근 제어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A PC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A 라우터를 이용을 해서 액세스 리스트를 가지고 접근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먼저 PC 여기 C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 C.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A를 접근하는 것이, 그러니까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요. 가능하게 하지 않고요. 가능하지 않게 불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모든 PC, 즉 여기 있는 네트워크 이런 PC들, 그렇죠? 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뭔가요? 여기 210.240.100.0 이 네트워크에 있는 PC들 전부는 A를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PC A를 액세스할 수 있다. 액세스 가능. 이렇게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포함해서 그러니까 210.240.150.0 이런 여기 지금 밑에 그렇죠? 요 네트워크 있죠? 그러니까 여기 네트워크에 있는 PC들 모두 전부는 마찬가지로 PC A를 액세스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나머지,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모든 PC들은 PC 지금 A라는 PC를 액세스 불가능하게 만들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야. 여기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좀 지우고 그러니까 여기가 불가능. 그래서 지금 목표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데 여기 210.240.100.0하고 210.240.150.0이라는 여기 두 개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서만 액세스가 가능하고 나머지 모든 PC들에서는 액세스가 불가능하고 특히나 위에 쪽에 있는 PCC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불가능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불가능, 예, 불가능, 그렇죠? 전체 PC에서는 다 A를 액세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C도 액세스할 수 없고, 예, 하지만 예, 이 두 개의 네트워크에서는 액세스가 가능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예, 그렇게 원할 때 어떻게 명령어를 써야 되냐, 뭐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라우터에 그러니까 콘솔에서 지금 A 라우터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A 라우터에서 액세스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 라우터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A 라우터를 연결해가지고 그 콘솔 터미널에서 어떤 명령어를 치냐면,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to deny 210.240.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일단 이건 뭐 액세스 리스트란 뜻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액세스 리스트니까. 그다음에 여기 2라는 거는 사실은 1에서 99 숫자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가 라우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액세스 리스트는 우리가 2라고 이름을 부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인터페이스가 몇 개가 있어서 뭐 2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deny라는 거는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이게 PC C죠. 그렇죠? 그러니까 C가 만약에 액세스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라우터 A에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쪽에서 그 디나이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 라인을 적은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또 다른 거를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라는 거를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미리 적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IP access group 2에 out 자, 이라고 쓰면은 여기 아웃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쪽에 우리가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한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이쪽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PC A 그러니까 A라는 PC를 액세스 할 때 이 얘기니까 라우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웃바운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이라고 씁니다. 이거를 아웃을 안 써도 디폴트로는 아웃이기 때문에 사실 되지만 뭐 책에서는 그냥 아웃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액세스 리스트 지금 허용을 하는 거는 이쪽 네트워크하고요. 그러니까 C를 제외한 그죠? PC C를 제외한 이쪽 네트워크하고 이쪽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허용을 할 거죠. 그러니까 이 콘솔에다가 그러니까 라우터 A의 콘솔에다가 우리가 뭘 적어주냐면 액세스 리스트 마찬가지로 2에 퍼밋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용을 한다. 근데 어떤 걸 허용을 하냐면 210.240.0 그리고 그다음에 와일드 매스크를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 매스크를 쓰니까 여기 지금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여기 밑에 쓸게요. 0.0.0.255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210.240.100.0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와일드 카드 그 매스킹이니까 서브넷 매스킹으로 따지면은 255.255.0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C하고 D가 묶여 있는 그 네트워크에서의 액세스는 허용해라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보면은 여기 그러면 PCC는 위에서는 디나이고 밑에서는 퍼밋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위에부터 실행을 하고 위에서 실행을 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줘요. 그래서 위에 게 먼저 실행이 되고 이제 그걸 따르기 때문에 PCC는 디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액세스 리스트 이 명령어를 따르면 이제 퍼밋이 돼 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디나이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줘야 될 거는 콘솔에요. 그러니까 라우터 A의 그 콘솔에다가 뭘 적어주냐면 리스트 2에 이것도 퍼밋이었죠. 얘는 허용을 할 거니까 그다음에 210.240.150.0 그리고
그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0.0.0.255 그렇죠?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매스크를 쓰기로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줄, 그렇죠? 예, 요 친구에 의해서 이 세 번째 줄에 의해서 이제 이 라우터 B에 지금 맞물려 있는 요쪽 네트워크 있죠? 110.240.150.0 요 네트워크에 있는 PC들은 이제 그 APC에 대한 그러니까 액세스가 가능하게 되겠죠. 왜냐면 그 아웃바운드 액세스 리스트에서 퍼밋이라고 우리가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물론 뭐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당연히 요 사이에 여기 사이에 지금 access list 2 하고요. 그다음에 deny all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deny all을 해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다른 PC들이 이제 PC 그 A라는 PC를 액세스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디폴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deny all이라는 거 이걸 안 적어줘도 액세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폴트로 이 라인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에 의해서 이제 다른 PC들은 A라는 PC에 접근이 불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액세스 리스트, 그러니까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210.240.100.5라는 이 PC의 이름은 이제 D라는 PC인데요. D라는 녀석이 A의 액세스를 못하도록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콘솔에다가 그러니까 라우터에 콘솔에 이제 이거를 적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를 만들어서 액세스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건 뭐 1부터 99까지 아무거나 적으면 되는 거고 deny 210.240.100.5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허용을 할 거니까 PC D번 PC 쟤만 허용을 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A를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지금 목표는 역시 이제 A를 액세스하는 A에 대한 액세스 제어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액세스 리스트 10 하고 permit any 하면 되겠죠. permit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다른 PC들은 저 100.5라는 210.240.100.5라는 저 PC 그러니까 D 있죠. D라는 PC 빼놓고는 다 퍼미션을 받았죠. 여기 퍼밋이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액세스 리스트를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터 A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B에 적용해야 되느냐 C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는 가장 가까운 즉 destination PC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근 제어를 하려고 하는 그죠? 접근 제어를 하려고 하는 destination PC에 가장 가까운 라우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라우터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의 경우에 반드시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A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A를 접근하려는 녀석들이 있을 때 그걸 퍼밋을 하던 디나이를 하던 간에 A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액세스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반드시 이 A에 가장 가까운 라우터에다 적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C에다가 적용을 했다. 라우터 C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액세스 리스트,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스의 어드레스밖에 안 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C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D라는 PC는 A에 접근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C에도 접근이 안 되고 B에도 접근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스 어드레스를 체크하는데 소스 어드레스가 이 첫 번째 줄 이것 때문에 디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D의 IP 어드레스는 지금 210.240.100.5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C에다가 이렇게 액세스 리스트를 만들어 놓아 버리면 이 D는 A, B, C 모두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D가 A를 액세스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액세스 리스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A 라우터에 있어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를 만들 때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액세스 하려고 하는 그 PC, 그러니까 액세스 컨트롤을 하려는 그 PC에 가장 가까운 라우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Extended Access List의 동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는 뭐만 체크해요? 여기 소스 어드레스, 그러니까 소스의 IP 어드레스만 체크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Extended Access List의 경우에는 소스의 어드레스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소스 어드레스가 일치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체크하죠.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액세스를 뭐 퍼미트 하느냐, 디나이 하느냐 이런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까지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프로토콜, 이게 뭐 텔넷이냐, FTP냐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뭐 텔넷이나 FTP, 그러니까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FTP가 뭐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디나이 할지 퍼미트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프로토콜의 여러 가지 옵션까지도 우리가 그러니까 액세스를 허용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디나이 할 건지를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Extended Access List라고 합니다. Extended Access List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왼쪽에 여기 네트워크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라우터 A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PC들로부터 왼쪽에 있는 PC로 이렇게 액세스를 할 때 텔넷이나 텔넷 오퍼레이션이나 어떤 FTP 데이터, 그러니까 FTP 프로토콜에 대한 여러 가지 패킷들은 그 왼쪽에 있는 PC들을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뭐 네트워크에 있는 PC들은 다 허용을 하고요, 다 퍼밋을 하고, 다만 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네트워크에 있는 PC들은 텔넷이나 FTP에 관련돼서는 이 왼쪽에 있는 PC들을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라우터 A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중요한 라인만 적어보면, 그러니까 라우터 A에서 액세스 그룹,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언급을 할게요. 그룹 101 out. 자,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서 이 나가는 쪽, 그렇죠? 지금은 어찌 되었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그러니까 접속 시도를 허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터 A에서 우리가 세팅을 한다면은 이것은 아웃이죠, 그렇죠? 아웃바운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아웃이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액세스 리스트를 Extended Access List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101부터 199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다드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100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부터 199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1이라고 정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액세스 리스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101이죠. 우리가 지금 101으로 이런, 그러니까 101번 액세스 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디나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PC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TCP 프로토콜을 가지고 그 다음에 150.100.2.0, 이게 굉장히 라인이 길어서 0.0.255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오른쪽은 지금 요거 와일드 카드 그 매스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50.100.2.0은 지금 어디입니까? 요거는 그 소스의 IP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네트워크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소스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소스 쪽이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도 우리가 적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쭉 계속해서 적어줘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넥스트 라인에 적을게요. 좁으니까 1.0 0.0.0.25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타내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150점, 100점, 1.0은 지금 왼쪽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데스티네이션을 나타내는 거고요.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EQ, 그러니까 같을 때, 같을 때, 그러니까 FTP 데이터일 때, FTP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FTP 데이터 패킷일 때는 그러니까 소스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고 이 첫 번째 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였어요? 왼쪽 네트워크였었죠. 그렇죠? 이 왼쪽 네트워크이고 그다음에 이게 오른쪽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오른쪽 네트워크에 있는 PC들은 왼쪽 네트워크에 있는 PC들을 그 FTP 데이터의 경우에 FTP로서 액세스를 할 수가 없다. 여기 deny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텔넷도 비슷하게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줄은 FTP 데이터 대신에 FTP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줄은 이 FTP 데이터 대신에 우리가 텔넷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텔넷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뭘 적어주냐면 access list 해가지고요, 101에 permit IP, 그 다음에 any. 자, 그래서 그러니까 첫 줄에는 TCP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이건 TCP 프로토콜에 관련된 그렇죠? 그러니까 FTP 패킷은 뭐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라인은 이 IP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이어 3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그 패킷이고 그다음에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뭐든 간에 반드시 허용해라. 그러니까 퍼밋 뭐 이렇게 해서 허용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extended access list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라우터의 이중화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라우터의 고장에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 PC가 인터넷에 연결을 하려면 어떤 특정한 라우터를 지금 이제 A를 통과해도 되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B를 통과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게이트웨이를 잡아줄 때 예를 들어서 라우터 A로 잡아줬다. 그러면은 이 PC가 인터넷 그러니까 바깥 세상으로 패킷을 보내려면은 그러니까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그러니까 첫 번째 라우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A로 잡아줬는데 하필이면 A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B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PC들에 가가지고 그 설정을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A가 아니라 B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일일이 다 우리가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B 라우터가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그 시스코 장비에서만 사용을 하는 Hot Standby Routing Protocol이라는 게 있고 당연히 약자는 HSRP겠죠. 그러니까 이거 시스코 장비에서만 사용을 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우터의 고장을 대비하는 거예요. 라우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자, HSRP 세팅의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Hot Standby Routing Protocol이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 PC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라우터가 B가 있고 라우터가 C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액티브 라우터로 B를 사용을 하다가 그렇죠? B가 액티브 라우터로
사용을 하다가요. 그러니까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B로 되어 있다가 B가 고장이 나면 C로 바꿔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C가 지금 스탠바이 라우터죠. 그러니까 스탠바이 이거는 뭐 그러니까 스탠바이 라우터가 결국 액티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화살표를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스탠바이 라우터로 잡아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B의 경우는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돼요? 이 인터페이스의 경우에 이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경우에 172.70.100.2가 되고 라우터 C의 경우에는 172.70.100.3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 가상의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합니다. 여기 172.10.70.100.1는 사실 뭐예요? 인터페이스의 그 IP 어드레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라우터 인터페이스의 IP 어드레스가 아닌데 그거를 뭘로 할당해 주냐면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이 PC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전혀 뭐 있지도 않은 거를 할당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HSRP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B가 액티브 돼 있다가 B가 고장 나면 자동으로 이제 C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PC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상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172.70.100.1을 가상의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IP 어드레스로 잡아줬으니까, 그죠?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잡아줬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가 고장이 나더라도 C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를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라우터 B는 어떻게 하냐면 명령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B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보면 스탠바이 1 타이머에 3 10. 자, 이 명령어는 뭐냐면 이 HSRP의 프로토콜은 서로 라우터끼리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액티브 라우터하고 스탠바이 라우터가 그러니까 3초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서로 잘 있는지. 그래서 10초 동안 그리고 3초마다 확인을 하고 이거는 이제 몇 초마다 확인을 하느냐. 그거 이제 3이라고 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10이라고 써 있는 거는 10초 동안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아무 대답이 없으면 스탠바이 라우터가 액티브 라우터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이라고 쓴 거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HSRP 그룹 있잖아요. 여기 전체 HSRP 그룹을 우리가 지금 그 HSRP 그룹 1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1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다. 그러니까 HSRP 그룹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1번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standby 1 priority 105라고 세팅을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디폴트 프라이어리티는 100이에요. 라우터의 디폴트 프라이어리티는 100인데 지금 105로 세팅을 했죠. 105로 잡아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라우터 B를 세팅하는 문제를 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라우터 B의 프라이어리티를 105로 잡아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라우터 C는 디폴트로 100으로 잡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100으로 잡을 거니까 뒤에. 그래서 이 B가 프라이어리티가 더 크죠. 105니까 10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B가 액티브 라우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andby 1 preempt delay 5. 자, 이 라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라우터 B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살아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5초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에 5초 후에는 다시 액티브 라우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라인을 여러분들이 지워버리면 그러니까 B가 고장이 났다가 다시 B가 살아나더라도 다시 B는 그 액티브 라우터의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standby 1 IP
IP에 70.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SRP 그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B라는 액티브 라우터가 있고 C라는 스탠바이 라우터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가상으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으로 어떤 IP 어드레스를 잡아주느냐. 그러니까 이 줄은 굉장히 중요한 줄이겠죠. 예, 그래서 이 1번이라고 부르는 HSRP 그룹에서 IP 어드레스를 172.70.100.1로 잡아줘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어떤 라우터에 지금 이런 라우터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100.1이라는 그러니까 100.2라는 것도 있고 100.3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라우터의 이쪽 인터페이스에 지금 이더넷 인터페이스 쪽에 IP 어드레스인데 100.1이라는 라우터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없는 건데 이렇게 가상으로 잡아줘라라는 거죠. 172.70.100.1로 마지막으로 standby 1 track serial 0 10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라우터 B가 고장 나는 것뿐만 아니라 라우터 B에 어떤 시리얼 제로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라우터 B에 지금 시리얼 제로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만약에 시리얼 제로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생기면 10만큼 프라이어리티를 떨어뜨려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프라이어리티는 105잖아요. 105였는데 10만큼 떨어뜨려라. 그러면 95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리얼 제로라는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생겼다. 라우터 B에. 그러면 프라이어리티가 105에서 95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C 라우터의 프라이어리티는 여전히 100이니까 C 라우터가 액티브 라우터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트래킹.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HSRP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B 라우터가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B 라우터가 고장이 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B 라우터는 멀쩡한데 B랑 연결된 어떤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고장이 났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이 HSRP 프로토콜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B 라우터의 어떤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생기면 B가 고장난 거랑 사실상 똑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C로 이렇게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PC에서 잡아줄 때는 지금 가상의 IP 어드레스로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자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한 게 이제 라우터 B의 세팅이었고요. 라우터 C의 세팅도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죠. 라우터 C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라우터 C에 들어가서는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뭐 스탠바이인데 B가 빠졌네요. 스탠바이 1은 지금 우리 그 HSRP 그룹의 그 번호고요. 그다음에 타이머스 30 요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3초마다 한 번씩은 이제 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스탠바이 1 그다음에 프라이어리티는 100으로 세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B를 액티브 라우터로 세팅을 할 거니까 보면은 얘는 105고요. B는 105로 지금 프라이어리티가 돼 있고 C는 프라이어리티가 10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이제 얘가 스탠바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액티브고요. 그다음에 뭐 똑같은 라인, 그러니까 스탠바이 1, preempt, 그러니까 delay 5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C는 다시 스탠바이 라우터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가 됐더라도 다시 B가 살아나는 경우에는 B가 액티브가 된다 하는 얘기고 C에서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IP에 이거 똑같이 잡아줘야 되겠죠. C도 설정도 172에 70.1로 이렇게 가상의 IP 어드레스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 보겠습니다.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여기 지금 그림에서 이 A 라우터는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쓰는 그 유무선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홈 라우터.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유무선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집에서 쓰는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그 노트북 컴퓨터든 간에 그 IP 어드레스를 확인을 하면은 맨날 나오는 게 뭐 192.16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IP 어드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하다고 했는데 맨날 나오는 건 192.168. 어쩌고저쩌고죠. 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유니크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이 어드레스는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IP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있는 거예요. 내부라고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있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라우터한테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할당을 받죠. 예, 여기 IP 어드레스 이렇게 할당을 받는데 이 IP 어드레스는 그 전 세계의 유니크한 IP 어드레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프라이빗이죠. 그러면 인터넷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의 패킷은 이 A라는 라우터를 거쳐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유무선 공유기를 거쳐서 나가는데 얘가 어드레스를 바꿔줘요. 그래서 딱 보고 얘가 이제 그 글로벌하게 유니크한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그 IP 어드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이 A가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로 이렇게 외부 통신을 합니다. 그게 뭐 네이버든 뭐 페이스북이든 간에 뭐든 간에 그래서 액세스를 해가지고 뭐 얘랑 액세스를 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리턴할 거 아니에요. 리턴할 때 좀 전에 받았던 그 소스 어드레스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잡아가지고 일로 보내주죠. 일로 보내주면 얘가 지금 이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이거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녀석한테 보내주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 어드레스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계속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트워크 어드레스라는 거는 IP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중간에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그러니까 넷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집에서 그러니까 맨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선 공유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뭐 데스크탑 쓰는 분도 있고 랩탑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그죠? 휴대폰도 여러분들 가족 것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전부 다 글로벌리 유니크한 전 세계에 유니크한 IP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어 있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 40억 개 정도 되나 뭐 그런데 지금 IP 버전 4에서는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예, 그래서 IP 어드레스가 지금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냐면 집에서 쓰는 것들은 요 유무선 공유기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집 안에 있는 디바이스들은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 안에서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옆집에 있는 아니면 뭐 다른 뭐 아파트에 있는 그 사람도 어쨌든 뭐 그 무슨 유무선 공유기 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할당되는 IP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IP 어드레스랑 같은 거죠. 예, 같은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렇지만 통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유무선 공유기가 글로벌리 유니크한 IP 어드레스로 바꿔가지고 패킷을 내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 한, 이 일은 계속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유무선 공유기에서 계속 해주는 일이죠. 자, 그래서 네트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NAT를 사용을 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만약에 뭐 다른 이유가 여기 또 있는데 뭐 있다면은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바꾸지 않고 싶을 때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IP 어드레스를 유지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ISP를 바꿨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우리가 뭐 KT에서 뭐 SKT로 바꿨다라든가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면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용하는 IP 어드레스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NAT를 통해서, 그러니까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깥으로 나가는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여기만, 그렇죠? 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 파트의 어드레스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P 어드레스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은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그러는 거를 바랄 경우에 우리가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무선 공유기를 집에서 쓰면은 여기 유무선 공유기 어떻게 그릴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안테나만 4개씩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뒷면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WAN 포트가 있고 그러니까 무선으로 연결을 많이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LAN 포트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LAN 1, LAN 뭐 2, LAN 3.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데스크탑 컴퓨터나 뭐 사실은 랩탑은 뭐 여러분들이 다 무선으로 쓸 테니까 어찌 됐건 그래서 그러니까 데스크탑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죠. 그리고 여기 WAN이라고 하는 건 이건 와이드 에어레이 네트워크니까 이게 지금 어디인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인 거죠, 그죠?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뭐 스마트폰이나 뭐 랩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이 여러분들의 유무선 공유기, 그러니까 홈 라우터 안에서 이제 얘한테 그 프라이빗한 IP 어드레스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죠.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IP 어드레스 확인해 보면은 뭐 맨날 192.16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IP 어드레스가 이 홈 라우터에서부터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IP 어드레스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의 예제인데요.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라우터 A가 지금 홈 라우터라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로컬 어드레스는 지금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로컬 어드레스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 글로벌 IP 어드레스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10.1.1.1 요 아래 PC 이 친구는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10.1.1.1이라는 그러한 그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받은 상태고요. 얘가 그 통신을 할 때 그러니까 소스 어드레스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패킷을 보낸다면은 소스의 IP 어드레스는 10.1.1.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 밑에 거 172.16.217.1이라는 소스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호스트로 통신을 시도하게 되고 얘가 리턴을 할 때 어떤 패킷을 리플라이 할 때는 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잡을 때 어떤 어드레스가 잡히는 거예요? 요 좀 전에 그 소스 어드레스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NAT가 이루어진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이루어진 그 IP 어드레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라우터는 그 IP 어드레스를 보고 이거는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이 인사이드에 로컬 IP 어드레스는 이거니까 이걸로 바꿔가지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아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실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로컬 어드레스, 그러니까 인사이드 로컬 IP 어드레스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집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쓰건 뭐 옆집에서 쓰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글로벌리 나가는 것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사용을 하는 순간에 그게 다른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계속 똑같은 거 어차피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니까 IP 어드레스가 다른 데서도 그 공유기에 따라서 IP 어드레스가 똑같은 걸 할당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